자, 첫회기 상담할 때 대부분 내담자가 상담에 와서 이제 이런 구조화를 했음에도 계속 상담사를 개인적인 것을 질문하는 내담자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상담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 내담자의 궁금증에 대해서 상담사는 어느 범위까지 내가 개방해야 되는가. 이런 이제 우리 상담사로서 딜레마가 있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상담사는 내담자가 왜 첫회기 초반에 대부분 이런 것을 후반에 질문하진 않아요. 초기 상담 초기에 질문을 하죠. 첫째, 우리가 생각해 보자. 우리 상담사들이 내가 만약에 슈퍼비전 받으러 갔을 때 아니면 내가 누군가 처음 만남을 할 때 보통 그 사람에게 많은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구조화를 했음에도. 왜 그래요? 불안하니까 그런 거예요. 불안함. 자, 불안함이란 건 뭐냐면 호기심도 있고 불안함이에요. 그러면 이제 호기심이라는 것은 지금 호기심을 발동해도 되지만 지금 우리가 상담 관계라고 했어요. 구조화에서. 그러면 상담 관계라는 것은 자기의 내면의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상담사에서 궁금하죠. 그럼 내담자 입장에서 상담사가 왜 궁금할까요? 이 사람이 저라는 상담사, 왜 저 상담사는 입이 저렇게 튀어나왔을까? 참 입이 15도로 튀어나와서 나보다 좀 더 많이 튀어나왔구나. 눈도 튀어나왔네? 아이고, 옆에 보니까 여기 강대뼈도 튀어나왔네. 저 상담사는 참 튀어나온 것이 많구나. 이렇게 이제 내담자가 저를 보고 거기에 관심을 가질까요? 거기에 관심 가지는 친구들은 약간 이제 우리 그 ADHD 친구들이 많이 그래요. 그걸 관심 갖지만 처음 일반적인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주로 어디에 관심을 갖냐면 이 상담사가 내가 하는 이 이야기,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데 어디까지 받아줄 수 있을까? 그리고 내 이야기에 대해서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런 거를 가늠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럴 확률이 많아요. 왜? 지금 아까 계속 얘기했던 이 상담은 우리가 상담 관계를 뭐라 그랬어요? 계약 관계인데 어떤 계약 관계냐면 보험을 하는 계약 관계가 아니에요. 핸드폰을 사는 계약 관계도 아니고 무슨 수업을 듣는 계약 관계도 아니에요. 무슨 계약 관계예요? 내 내면의 힘든 이야기를 50분 안에 당신은 상담사로 나는 내담자로서 하는 계약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 관계지만 가장 정서적으로 들추어내기 힘든 이야기를 하는 계약 관계라는 것들이 일반 계약 관계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절묘한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계약 관계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어야 되는데 내가 계약 관계인데 나의 가장 힘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담자 입장에서 상담자가 어떨까요? 내 이야기를 얼마나 이 사람이 내 이 힘든 이 들추어내고 싶지 않는 이 이야기를 이 내담자가 상담자가 처음 시간에 얼마만큼 내가 개방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이거 수련 상담사라 그러고 아니면 자격 있는 상담사는 상담사가 무슨 한국 상담심리학계 자격이 1급 있고 박사를 했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제 쭉 이력과 경력이 있다 할지라도 다 이게 나와 있다 할지라도 홈페이지에 그래도 내담자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퀘스천이 붙을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꺼낼 이야기는 들추어내고 싶지 않는 힘든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볼까에 대한 평가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민감한 거예요. 이 부분이 가장 처음에 오는 내담자들의 딜레마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공부를 좀 어디까지 하셨을까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자기가 관심 있는 부분에서 먼저 이제 이혼을 했거나 내담자가 특히 이제 사회적 평판에 대해서 편견이 있다고 생각한 내담자들은 더더욱 이런 부분에 민감하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많은 편견을 갖고 있는 게 이제 장애, 그 다음에 이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이제 학교를 이렇게 초등학교만 나왔다, 중학교만 나왔다 이런 이제 학력에 대한 이런 부분들의 편견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우리나라에서는 작용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의 이런 부분을 검증하는 거예요. 상담사를 흔들어 봐요.
이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나. 그래서 먼저 선생님이 보통 이제 이혼 평판에 대해서 대부분 사람들은 안 좋잖아요, 편견이.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은 내가 이혼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당신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를 먼저 한 시험을 치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담자가 답변을 모두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아까 제가 말했던 첫 번째 내담자가 왜 이런 질문을 했다? 라포를 형성하기 위해서 상담사가 얼마나 내 이야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냐를 검증하는 하나의 질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담자가 말한 모든 부분에 답변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아니라 이 질문을 하는 이면에 내담자는 어떤 심리가 있나를 상담사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더 주목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많이 이렇게 신경이 쓰이시나 보죠. 근데 보통 이제 저는 이혼에 대해서는 이혼은 본인이 이제 자기가 생각한 부분은 이제 얘기는 할 수 있죠. 이혼은 삶을 살아가다가 필요한 부분에 자기가 다시 배를 갈아탈 수 있는 어떤 결정이고 기회라고 보아집니다. 그럴 땐 또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보아집니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자기 얘기를 입장을 얘기하고 그런데 이 부분에 질문을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니면 제가 이렇게 답변했는데 혹시 어떻게 들리실까요? 이렇게 해서 그 이면의 내담자의 심리에 대해서 안정감을 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이야기의 근본적인 것의 내담자 욕구는 뭐다? 안정감을 얻기 위한 거다. 왜? 불안하니까. 당신하고 내하고 이 10회기를 갈 건데 내가 어디까지 내 판을 꺼내야 될 건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럼 상담사의 역할은 뭐예요? 이 내담자의 욕구를 보는 거예요. 무엇을 내담자는 얻기를 원한다? 안정감을 얻기를 원한다. 그러면 안정감을 주는 방법이 뭔가요? 내 입장을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그렇구나. 그리고 안전하게 내담자가 이 상담의 관계에서 느낄 수 있도록 상담사가 하는 것이 필요하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물어볼 때 직업 선택 과정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의 질문들을 할 수 있죠. 직업 선택 과정에 있어서 뭐라 그럴까?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데 이런 이혼한 사람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선택할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궁금한 거야. 상담사의 직업이. 특히 이제 어떤 것이 직업이 궁금하냐면 수련 상담을 한다 그럴 때 그러면은 이게 상담을 하면은 직업을 갖고 계시나요? 이런 게 궁금한 거야. 또 직업을 갖고 이 상담을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공부를 하시면서 대학원을 지금 제가 대학원 이렇게 가족 상담을 전공하고 지금 있으면서 수련 상담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혹은 상담을 직장일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직장일에서 어떤 직장일을 하시죠? 월급은 얼마나 받으세요? 이런 이제 궁금함들이 그냥 자기의 이야기가 아니라 상담사 이야기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상담사가 아차하면 내담자 이야기에 계속해서 답변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면을 상담사가 파악하고 그 욕구를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 저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으시죠?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이제 직장을 병행하고 있지만 상담에 조금 더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 내담자님의 김들레님의 이야기로 다시 좀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다시 이 공을 가져오는 것이 필요해요. 내담자 이야기에 모두 다 답변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을 해봤냐 그럴 때 내가 자영업을 해봤다 이것도 해봤다 이렇게 이제 모든 이야기를 첫 회기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혼을 해봤다 내가 지금 재혼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그렇게 필요치가 않아요. 그러나 간혹가다 너무 이 내담자가 이혼한 것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할 때 저도 이혼의 경험이 있어서 우리 민들레님의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잠깐 개방만 하면 돼요. 저도 자녀가 장애라서 제가 그 장애의 부모님의 마음을 어떠하실지 제가 충분히 어려움이 느껴집니다. 이 정도로만 공감하고 개방을 딱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왜? 내담자 이야기로 집중하기 위해서로. 그래서 이런 이제
내담자가 물어보는 그런 궁금증에 대한 개방은 모든 질문을 할 필요가 없다. 두 번째, 내담자가 왜 이것을 하느냐. 이제 라포를 형성하기 위해서 내 판을 어디까지 깔아야 되냐를 알기 위한 거다. 그 이면의 내담자 마음을 생각하고 욕구에 대해서 그 욕구의 모든 것을 이렇게 지금의 내담자 욕구는 상담사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알아보고 싶은 욕구예요. 근데 그 욕구를 그대로 충족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내담자의 모든 필요를 우리는 충족시켜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상담사의 역할은 내담자의 니드, 욕구를 다 만족시켜주는 게 아니라 내담자의 욕구 중에서 이 심리적인 자기의 것들이 느끼는 안정감에 대한 것들을 경험해서 자기의 내면의 어려움들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상담사가 접수 면접에서 해야 될, 가장 상담 초기에서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아집니다.